지금까지 이번 주 핫종목 통해서 이번 주가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복귀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일정 대박일지 통해서 살펴봐야겠죠. 박철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일정부터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추가 상장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일단 제가 대박일지 통해서 뭐 유상증자 추가 상장이라든지 전환사채 뭐 추가 상장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더 말씀드리잖아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죠. 사실 이게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지만 피할 수 있는 리스크는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활용하셔서 피할 수 있는 위험성들은 다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월요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일정을 보면요. ICH 보호예수 해제가 좀 있었습니다. 주식수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비중이었는데 뭐 비중도 좀 있는 편이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인기도 굉장히 없었어요. 공모했을 때 공모가 희망 공모가 최하단 34,000원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체결이 됐었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초반부터 사실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렸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 상장 보호예수까지 해제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좀 대비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월요일장이 전반적으로 급락장이었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도 빠졌고 오늘도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기존에 상장 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 시대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이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만들 때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보유 중인 분들은 현금화 시키셨다가 충분히 저점 만들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접근하셔도 늦지 않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ICH 보호예수 해제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가가 또 빠졌기 때문에 아마 대박일지 보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난주 리뷰 종목 리뷰할 사항들 좀 남아 있죠? 네. 자, 일단 이번 주 화요일 날 진양화학의 추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보통 주한 380만 주였고요. 물론 제 3자 배정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보호예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대차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게 약간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는데 다행히도 아주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역시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빠졌다. 물론 장 문제도 있었지만 항상 그래도 대비는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거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시스가 사실 추가 상장을 했었어요. 이노시스가. 자, 그런데 무상증자였어요. 그래서 신주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한 주당 4주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주가 들어오는 날이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희석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회피성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무상증자로 뭐 권리작 때도 급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가고 이래서 이걸 계속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종목들은요. 급등이 나온 이후에 신주가 들어오는 날 직전에 거의 다 빠집니다. 거품이 다 빠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회피하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었고요. 이게 화요일이었죠. 그래서 월요일날 파실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월요일날 안 파신 분들은 엄청 후회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요일날 무상증자 신주가 들어오는 그날 무려 14.05% 급락을 했습니다. 자,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리스크였는데 안 피하셨다면 약간 너무 약간 안주하신 거죠, 너무. 그쵸. 이 주가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리스크는 체크하셔서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무상증자 일정이나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공시들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차트 보시면 보셨죠? 자, 빨간색 개파락한 날이 이제 14% 빠진 날이었어요. 충분히 그 전날 회피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리뷰 하나가 더 나왔는데요. 자, 유상증자 일정들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대오에일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추가 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당일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카카오전도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 리뷰 종목 모두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월요일, 9월 5일 월요일 일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 날도 역시나 유상증자 일정이 있는데 다행인 거는 뭐 제 3자 배정입니다. 그리고 AT세미콘 같은 경우는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한 10% 이상이고요.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한 10% 이상의 신주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관망세라든지 경계감이 좀 있죠.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잠시 현금화하는 전략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월요일 일정 하나 더 있는데요. 역시나 전환사채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전환사채든 유상증자건 발행 주식수라든지 총 주식수 대비했을 때 비중이 좀 높은 물량이 추가 상장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변동성에 민감하게 좀 대응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세원 ENC와 KHA 필룩스, 그다음에 바른전자가 뭐 크진 않습니다.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한 2% 내외고요. 그다음에 HLB 제약도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뭐 비중이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금양이 좀 커요. 금양 같은 경우는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한 8% 이상인데 크긴 하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금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세 차익 매물이 더 제가 봤을 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요.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그랬고 다음 주 일정도 좀 월요일부터 살펴보는데 유난히 추가 상장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특히나 무상증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올해 1월 달부터 급락하고 나서 약세장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아, 그런 방편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좀 쌓여 있는 기업들 예. 같은 경우는 이걸로 부당증자를 해서 주가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했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나중에 신주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렇죠. 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꼭 체크하셔야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난히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이런 뭐 추가 상장과 같은 이슈, 대박 일치를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9월 6일 화요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화요일도 무상증자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CBI가 주당 3주 추가 상장이 있고요. G2파워도 주당 4주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빠졌던 거 보셨죠? 그래서 신주가 들어오는 날 보통 대부분 무상증자는 그 전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밀리기 시작하면 일단은 신주 상장일 이전부터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전량 수익을 실현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꼭 대비를 하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 날 일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월드 ADC 항체 약물 접합 이 학회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현지로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관련주로는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ADC 플랫폼 기술 첫 임상 결과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레고캠 바이오가 시장 대비했을 때 잘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좀 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재료가 소진이 되기 시작하면 차익 매물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이니까 월요일장까지 좀 보시고 주가가 좀 밀린다 싶으면은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요일 일정 살펴봤는데 시장이 좀 동력을 요새 잃은 느낌이 들어서 무상증자가 나왔으니까 네. 다시 또 핫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무상증자를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무상증자가 추가 상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무상증자 했다면 뭐 이제 상한가 가고 네. 연일 뭐 그런 이슈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다시 한번 또 재번복이 되지 않을까. 일단 약시장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이 네. 상승 모멘텀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도 못 갔던 이유가 뭐 갈 수도 있는데 성장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외 변수 악재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럴 때일수록 호재에 또 환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실 주가 상승 동력이 되는 호재는 많지 않거든요. 뭐 대량 수주를 따냈거나 아니면은 그쵸. 무상증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무상증자가 나오면 또 초반에는 또 올라타는 것도 단기로는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일정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요일 일정 9월 7일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일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무상증자가 또 있네요. 추가 상장이 또 있습니다. 예. 자, 노바렉스 건기식 관련된 OEM, ODM 전문 선도 기업이죠. 주당 한 주,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날 역시나 그 전부터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현금화시키는 전략 고려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수요일 날 또 다음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일본 정부 입국자 상한선 확대 및 가이드 없는 패키지 투어가 허용이 됩니다. 아마 많이들 뉴스로도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입국자 수가요 원래 기존에 2만 명에서 5만 명까지 확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3일 자정 이후에 이제 국내 입국 시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기 때문에 뭐 여행객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좀 덜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조금 더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약간 불편한 점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런 여행객들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정책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행이나 항공주,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볼만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에 좀 민감하고 고환율 때는 좀 약간 비용 부담이 그쵸. 좀 커지는 그런 네.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행주를 좀 더 주목해 보실 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WTI 유가는 좀 빠지고 있긴 한데도 네. 환율이 더 피해가 크다. 네, 그렇죠. 리스크가. 일단은 환율이 너무 지금 사람 맞아요. 최고치거든요. 저희가 이 정도까지 십몇 년을 하면서 본 적이 없을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고환율 피해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너무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번 주 핫 종목에서 송일 매니저도 여행준 단기적으로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마 박철수 매니저님도 의견이 좀 일치하다 보니까 네, 다음 주 여행주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9월 8일 일정, 9월 8일 일정이 아니군요. 9월 7일. 네, 하나 더 남았죠. 그렇죠. 하나 더 남아 있네요. 네, 유럽 피부과학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관련주는 셀트리온입니다. 자, 바이오시밀러 2종 임상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셀트리온 주가 어떤 영향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일정이니까요. 월요일과 화요일 일정 계속 주가 추이 보시면서 역시나 재료 소멸로 미리 차익을 던지는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역시나 비중을 축소하면 되니까요. 리스크는 좀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도 이 바이오 쪽에서 학회 이런 게 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월 8일 일정 살펴볼게요. 네, 목요일 일정인데요. 역시나 추가 상장과 그리고 정말 보호매수 관련된 많네요.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GW 바이텍 같은 경우는 비중 한 33% 정도의 유상증자 추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라형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추가 상장 한 비중 한 10% 정도 이상. 그리고 남선알밀리움도 제 3자 배송 유상증자라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지만 비중이 좀 많죠. 한 20% 이상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비온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데 비중이 한 20.8%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들, 전문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비중이 축소되고 있지는 않은지, 즉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성장 모멘텀이 좀 없는 기업이라면 이런 거에도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뭐 제3자 배정이 좀 더 일반 구주 배정이라든지 일반 공모보다는 훨씬 더 낮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약세장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또 밀리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잠깐 피해가는 거니까요. 비중을 잠깐 빼놨다가 다시 또 이 일정 소멸되고 나서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가장 리스크를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방법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 봤을 때 추가 상장이라든지 보호예수 해제가 일정이 있는데 박철수 매니저님이 봤을 때 수급을 보고 한 전날쯤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미리미리요. 네. 미리미리 일단 월요일부터. 수익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가장 무난하죠. 계속 더 갈 것 같아가지고 들고 있다가 네. 막상 이게 전날 빠질지 전전날 빠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대량 매물을 갖고 있는 매수자가 대량으로 던지면 답이 없거든요. 그걸 네. 누가 던질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그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측을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슈 있기 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월 9일 이제 금요일 일정인데요. 자, 9월 9일 금요일 일정인데도 이 네. 추석 연휴에도 일정이 포함되어 있네요. 네,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유럽 종약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또 유명한 또 학회이다 보니까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현지 시간으로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개최가 되게 되고요. 자, 관련주로는 HLB, 레고캔바이오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일종이 두 개나 속해 있는 기업이라서 최근에도 주가가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일정들이 있다. 그리고 ST큐브,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또 있습니다. 오. 그리고 NK맥스, 그다음에 네오이민텍, 에이비온 이런 기업들이 이 학회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일정 기대해 보시고 만약에 일정으로 좀 올라갔던 종목이라면 역시나 이날 일정이 소멸되면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사실 이게 금요일 이후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이때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좀 비중을 줄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렇죠. 연휴가 상당히 깁니다. 이때 네. 또 악재 터지면 또 개파라 갈 수가 있으니까 재료 소멸로 미리미리 수익은 챙기시고 그리고 좀 손실이어도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비중을 좀 줄여놓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9월 6일 월드 ADC 항체 약물 접합 학회가 있고요. 수요일 유럽 피부과 학회 있죠. 9월 9일 이제 유럽 종양 학회가 있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제약바이오 노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그래서 일부러
관련주들을 써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약세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것들이 좀 올라갈 수도 그쵸, 있어서 그쵸. 일정 매매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뭐 아까 레고캔바이오 이렇게 그쵸.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지금 일정이 중복돼서 두 개나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종목들도 짧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좋은데 일정 매매는 항상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정 매매는 항상 일정이 언제 소멸돼서 차익 매물이 언제 나올지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쵸. 손절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걸 지키는 매매가 일단 깔려 있어야 된다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박일지 또 직접 다운을 받고 또 박철수 매니저님의 영상도 또 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영상이요? 네. 네, 일단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다양한 또 방송들을 또 올려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튜브에 박철수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리고 있는 다양한 영상들 그리고 교육 자료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하시고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 검색하시고 이 대박일지도 직접 받으셔서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일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